안녕하세요. 저는 40년 가까이 내과 진료를 해온 정희정입니다. 오늘은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지만 정작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문 병, 당뇨병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좀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요즘 쌀밥 먹으면 안 좋다, 당뇨엔 무조건 약 먹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 자주 들으시지요? 그럴수록 더더욱 조금은 따뜻하게 천천히 정확히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 거도 안 좋아하는데 왜 당뇨가 왔을까요? 맞는 말입니다. 단 거 좋아하지 않아도, 살 많이 찌지 않아도 당뇨는 찾아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췌장이라는 작은 기관 때문입니다. 이 췌장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은 음식 속 포도당이 몸 구석구석 필요한 곳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식사량은 늘고 활동은 줄고 스트레스는 많아진 요즘 이 췌장이 점점 지쳐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슐린을 제대로 못 만들거나 만들어도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모르게 당뇨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당뇨병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수년, 수십 년의 습관이 쌓여 만든 결과입니다. 진료 중에 또는 영상 아래 댓글을 보면 정말 가슴 찡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밥은 반 공기로 줄이고 산책만 시작했는데도 수치가 내려갔어요. 그렇습니다. 많이 먹고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천천히 바꾸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현미 누룽지집이 식욕을 잡아줘서 간식 끊을 수 있었어요. 이야 참 지혜롭죠. 그렇게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신 분들이 결국 오래 관리 잘 하시더라고요. 3달 동안 닭가슴살 채소만 먹고 20kg 뺐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집니다. 몸은 진심을 알아봅니다. 꾸준히 해주면 반드시 보답이 따라와요. 선생님, 공복혈당이 100 나왔는데요. 괜찮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검진 받고 오신 분들이나 건강 걱정 많으신 분들께서 검사 결과표 한 장 들고 조심스레 물어보세요.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혹은 이거 당뇨 아니죠? 하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혹시 당화혈색소 수치는 보셨나요? 우리가 흔히 검사하는 공복혈당이라는 수치는 그날 아침 1시점의 혈당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날 저녁에 뭘 먹었는지, 잠은 잘 잤는지, 요즘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에 따라서도 꽤 달라질 수 있지요. 그래서인지 공복혈당이 100 전후로 나온 분들 중에는 실제로는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큰 걱정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길게 보고 넓게 보는 수치를 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당화혈색소, 영어로 HbA1c라는 지표입니다. 이 수치는 지난 2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혈당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루 이틀의 컨디션에 좌우되지 않아서 당뇨병을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씁니다. 당화혈색소 기준은 이렇습니다. 5.7% 이하면 정상입니다. 5.76, 4%는 당뇨 전 단계로 경계선에 있다고 보지요.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즉 공복혈당이 100이라도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반대로 공복혈당이 11만 115라도 당화혈색소가 낮다면 생활습관 개선으로 조절 가능한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지요. 이 수치 하나에 너무 불안해하거나 또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당뇨는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은 습관의 질서이고 마음의 태도입니다. 높은 수치에만 신경 쓰다 보면 정작 해야 할 걸 못하게 되고 반대로 아직 괜찮다는 안도감에 나태해지면 병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분들을 지켜보며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은 선생님, 숫자는 아직 그대로지만 제가 매일 아침 걷고 밤 양도 반으로 줄였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분들은 언젠가 수치도 따라옵니다. 몸은 마음의 결심을 알아보고 반드시 보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뇨 자체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로 인해 생기는 합병증입니다. 당뇨병은 처음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방심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방심 사이로 병은 서서히 조용히 몸을 잠식해 들어옵니다. 가장 먼저 오는 건 눈입니다. 망막에 문제가 생겨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심하면 실명까지도 갑니다. 그리고 신장, 즉 콩팥이 손상되면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점점 몸이 붓고 결국엔 투석이라는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또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면 다리에 피가 잘 안 통하고 상처가 낫지 않아서 발끝부터 썩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엔 절단 수술까지 가는 분들도 계시지요. 이야기만 들어도 무섭죠. 하지만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면 그런 일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실제로 가장 효과 있는 방법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조언이 있습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조금만 덜 드세요. 특히 흰쌀밥, 밀가루 음식, 단 음료 줄여보세요. 하루 20분 식후 산책하세요. 속도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많이 안정됩니다. 맑은 물 자주 드세요. 커피나 달달한 음료 말고 그냥 물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욕심내지 마세요. 갑자기 다 바꾸려 하시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에 딱 1%씩만 바꿔보세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만 더. 그렇게 쌓인 작은 습관들이 6개월 뒤, 1년 뒤 완전히 다른 몸과 마음을 만들어줄 겁니다. 혹시 지금 당뇨 진단을 받고 많이 불안하시거나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시다면 제 진료실에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들어주세요.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는요, 그저 도와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좀 쉬자, 돌아보자는 말입니다. 당뇨는 절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밥도 드셔야죠. 가끔 단 것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방식을 조금만 바꿔보자고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그 마음 하나만으로 이미 절반은 이기신 겁니다. 저 정희정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조금 더 건강한 내일을 맞이하실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따뜻한 건강 이야기들을 더 오래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응원입니다. 감사합니다.